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유비무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 진나라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마위강은 자신이 모시는 도공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 나라가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아주 도공에게 기가 따갑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마이강의 이 말을 들은 도공은 그 말을 명심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선조 임금님 때 1583년 어느 날 그 당시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왕께 아뢰었습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평성대에 이르니까 걱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미리 쌓아놓을 것도 없고 또 군인 훈련시킬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랑캐가 변경을 소란하게만 해도 온 나라가 술렁거리게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적군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율곡 이이 선생께서 주장하신 역사책에도 나오는 뭐가 있죠? 10만 양병설. 그 당시에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날 경찰과 같이 궁중을 지키고 각 성을 지키는 포졸들만 있었지 군인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 즉 10만의 군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농사짓는 국가에서 젊은이 10만 명을 군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훈련만 시키면 그랬다가 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나라를 전복시키자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역적으로 몰렸어요. 역적으로. 나라의 군인을 만들자 했더니 역적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상은 죽이려고 했다가 또 신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 참 우리나라는 바른 소리 하면 귀양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이율곡 선생은 고향이 어디죠? 잘 아신 대로 강원도 강릉이잖아요. 오죽헌 있는 곳인데 고향으로 가지 못하시고 어디로 갔냐? 파주로 가셨어요. 파주 임진강 그 나루터에 그 집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거기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율곡 선생의 그 계시던 마지막 그 생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잘 보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그가 쫓겨난 이유는 10만 양병설 유비무환하자고 했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은 그 당시도 항상 당파 싸움이 우리 조선 시대는 당파 싸움이 많았잖아요.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파에서 대표들을 그러면 일본에 한번 보내보자 그랬어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현장을 가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친교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나라의 동정을 살펴와라 그랬어요. 동정을 살펴오라고 했는데 둘이 사신이 갔는데 황윤길이란 사신은 전하, 이율곡 선생께서 말한 대로 위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때 통일하면서 이제 힘을 밖으로 다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조총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화살로 다 쐈지만 조총을 만들어서 지금 무기가 막강합니다.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김성희란 사신도 또 같이 갔던 분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반대로 말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DNA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 그 놈들 말이야 쪽 뭐 하면서 그 놈들 싸워봤자 우리가 한 방에 쳐버린답니다. 우리가 언제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기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더 강합니다. 그놈들 쳐들어오면 우리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걱정 없다는 사람 말이 좋아요? 걱정됩니다 말이 좋아요? 걱정 없다는 말이 좋은 거야. 그래서 황윤길 사신의 말을 안 듣고 김성일 사신의 말을 듣고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1년 후에 사신들이 일본에 갔다 온 1년 후에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20만 대군이 그냥 쳐들어온 겁니다. 먼저 부산 동래구 성부터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불과 1년 전에 아니 김성일 사신이 걱정 없습니다. 그놈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임금도 완전히 우롱당한 거 아니에요. 우롱당했어. 너무나 화가 나서 김성일을 대령하라. 그때 어디 이제 어디 뭐 저기로 간 거예요. 샀던지 뭔지로 나가 있었는데 빨리 대령하라. 그리고 죽여버리라 했어요. 빨리.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저 임금의 눈에 나거나 화나면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툭하면 죽이는 세상이니까 죽여버리라 하니까는 또 그쪽에 사시 또 저기들이 말렸어요. 말리니까 여러분 또 임금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신하들이 말리면 또 그거 못하는 거 아시죠? 그냥 그쪽 파가 또 막 말리니까 그러면 안 죽이는 대신 부산에 가서 막아라. 왜군을 막아라 이렇게 이제 그 하니까 그 신하들도 그거는 또 못 말리잖아요. 나라를 막으라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김성일 그 사신은 부산 동래구 전투에 가서 그냥 먼저 제일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나라를 생각하면 나하고 다른 당파라 할지라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같이 마음을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DNA는 나라보다 자기가 속한 당파를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자기 당이 귀중해요? 나라가 귀중해요? 나라가 귀중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 역사를 또 한 권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DNA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파를 생각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당론, 자기네 당의 당론이 이렇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가져도 그냥 그대로 다 밀어붙이는 거야. 국회에서 통과. 우리 당론이다. 나라가 가난해지든 망하든 부도가 나든 우리 당론이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 DNA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유비무안에서 훈련을 철저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한 사드를 배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건 반대다. 왜? 한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반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반대를 해요? 전쟁하자는 얘기냐? 전쟁하자는 얘기냐? 북한을 자극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훈련을 하자 말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국방비 예산도 줄였어요.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예산 깎고 국방비 예산을 깎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드도 배치하지 말자고 지금도 성주 기지에는 현수막 들고 시민단체가 사드를 철수화시키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도 사드는 못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형이래요. 상대방 나라가 미사일을 쏘면 그거를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면 그래도 이게 산화돼서 이게 떨어지는 것이, 산탄이 떨어져도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데, 그게 어느 목적지를 떨어지면 완전 거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쏜 거를 여기서 맞춰서 그걸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철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막고 그러면은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거야. 사드가 없어야 안 쳐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어느 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단체가 운동하고 있냐면 정부 국가 세금으로다가 그걸 반대하고 있어. 참 희한한 나라야. 세금 받아서 반대하는 나라, 나라를 망하자고 하는 나라, 세금 받아서. 지금도 미국 대사관 서울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릴레이로다가 미군 철수를 계속 현수막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해야지 나라 평화가 온다는 거야. 미군 철수해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도 우리나라 도둑이 많아서 경찰이 너무 부족해. 그랬더니 경찰을 더 중원하니까 도둑을 많이 만들게 하려고 경찰을 중원하냐? 경찰이 없어야 도둑이 없어진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경찰이 없으면 도둑이 맘 놓고 도둑질하죠. 만약에 경찰을 없애면 도둑놈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경찰도 없앴는데 우리가 도둑질하면 되겠냐? 하지 말자,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없어야 도둑이 없어진다는 말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국방비 예산을 깎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지 않아야 북한이 감동을 받아서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에서 말하면 북한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북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남한 사람이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만에, 5년 만에 훈련을 했더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훈련이 안 된대. 이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여러분 5년 동안 훈련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대표 선수 나갔으면 여러분 16강에 들기나 할까? 아니, 축구 선수들이 훈련 5년 동안 안 하고 쉬었다가 나가면 잘할 수 있어요? 훈련을 죽어라고 해도 16강 들어가는 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듯이 나라의 고강도 훈련을 받아야만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늘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웃 나라가 볼 때에 만만한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침략한 겁니다. 만만한 나라.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 결코 침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군대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미국을 침략하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중국이 만만하게 보지만 사실은 립 서비스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큰 소리 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중국은 망해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은 못 건드리고 러시아도 못 건드리고 일본도 못 건드리고 미국은 어떤 나라도 못 건드려. 여러분 미국에 7함대라고 있죠? 함대 하나 하여튼 7함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7함대가 지금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태평양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7함대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나라 1년 국방부 예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배 한 대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과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배 한 대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국방부 예산이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방 6위입니다. 6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북한이 전쟁하려는 거예요? 약한 나라가 되면 전쟁하려고 할까요? 약한 나라가 되면 전쟁하려고 하죠. 만만하게 보면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만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만만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만만하지 않으면 안 쳐들어갔어요. 근데 만만하니까 쳐들어가서 지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도 조선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쳐들어왔었고, 6.25 전쟁도 북한이 남한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비무환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면 즉시 침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강식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가 언제 정신 차린지 아세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도 정신 못 차렸고요, 일제 36년 동안도 정신 못 차렸더라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정신 못 차렸고, 8.15 해방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어. 5년 동안 싸웠어. 그냥 계속 50년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때 만만하니까 북한서 쳐들어와가지고 장장 3년 동안 전쟁 일으켰어. 그래서 완전 쑥대밭 됐어. 그리고 1953년도 7월 며칠이죠? 그때 휴전을 했어. 3년 1개월 만에 휴전을 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렸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도 국방을 키우자. 국방을 키우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아니, 총이나 대포나 탱크를 모르다 만들어 경제가 발전해야지.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경제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국방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국방력을 키워서 장장, 시작은 미약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약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면서 세계 국방 6위 나라가 된 거예요. 창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무슨 전투기, 폭격기 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려고 세계가 아우성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수입해 갈라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만들어. 빨리빨리. 미국에다가 주문하면 2, 3년 지나야 그게 나온대. 근데 우리나라는 2달 만이면 나온대.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급속도로, 그리고 항상 전쟁에 대비했기 때문에 모든 생산 라인이 항상 가동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주문만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찍어서 만들어서 그냥 한 2달 만에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가 야, 이거 한국에다 해야지 빨리빨리 이거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문량이 지금 넘쳐나고 있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그냥 창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그래서 북한이 가끔가다 미사일 쏴도 우리 걱정 안 해. 걱정 안 하잖아. 우리 저놈들 또 쐈네. 지까지 것들 쏴봤자지 뭐. 지들 쳐들어와봐 이게 한 방에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걱정 안 해. 근데 애국선은 걱정 안 돼. 한국에 미사일 쐈대. 야, 한국에 여행 가지 마 그랬는데. 한국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안 위험하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위험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이렌 울려서 대피하라 해도 그냥 잠들어 버려. 그냥 이번에 서울에서 경보 울렸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시끄럽게 잠이나 자자. 경보가 울려도 우린 잠자는 나라야. 참 희한한 나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국방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국방이 약하면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까 그냥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얕보이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세 가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체력 단련. 체력을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첫 번째로 체력이 약한 자에게는요, 온갖 질병이 공격해 와요. 질병.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시대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 거의 다 걸려보셨죠? 안 걸려보신 분은 희귀종이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린 다 이게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활동하기 때문에. 뭐 저도 걸렸었고 저희 가족 다 걸렸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도 체력이 단련된 분은 그냥 감기 정도로 왔다 지나가는 거 아시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분들도 계시고, 검사해봐야 코로나 걸렸다 그러지 나는 감기, 코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냥 체력이 단련되신 분은 코로나가 와도 그냥 지나가. 그런데 체력이 약하신 분은 코로나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도 코로나가 왔더니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하셨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입원까지 했어? 아니, 입원도 입원이지만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대. 왜 중환자실에 입원했냐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병원까지 입원해 계시고 이거 이문도 못 가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목사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그 목소리, 그 허한 목소리 아시죠? 허한 목소리. 나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숨이 가빠. 왜 그렇죠? 체력이 약해서 하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면 전염병이 들어오면 그냥 가차없이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또 체력 단련을 하긴 해야지 해서 어제는 아침에 여보 우리 한번 걸으러 갑시다. 저희는 걷는 게 운동이니까. 그래서 모처럼 한번 어디로 갈까 하다 스타사 갔어요. 스타사를 가서 파킹 시켜놓고 그 스타사 그 안으로 정원 들어갔다가 그 계곡을 가면은 거기 계곡 괜찮죠? 웬만 다 가보셨죠? 쭉 가다 보면 정자 나오고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3번인가 쉬었어. 4번인가. 너무 힘들어. 아니, 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여보, 집사람은 시저 소리 한 번도 안 돼. 내가 가다가 여보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의자만 보이면 앉아서 한참 또 쉬었다가 가고,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이 까마득해. 또 언제나 돌아가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여튼 와야지 차를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불이 났게 차 타고 와서 샤워하고, 또 춘천에 우리 같은 시차에 또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가서 그냥 몸이 지쳐버리니까 뷔페도 맛이 없어. 그래서 2접시밖에 안 먹었어. 2접시 그것도 간단하게. 2번째는 그냥 과일만 그냥 이렇게 갖다가 먹고 이렇게 끝내버리고서는 올 생각하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저 신북 쪽으로 건너가는 쪽에 거기 K 컨벤션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데 도저히 피곤하고 지쳐서 못 오겠어. 그래서 고속도로도 오기 전에 호반 장례식장인가 있는 그 근처에 갓길이 있어서 거기다가 차를 파킹 시켜놓고 푹 잤어. 그래도 또 빨리 와야지, 또 2시까지 와야 또 교회 또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다가 또 지쳐가지고 춘천 휴게소에서 또 들어갔어. 또 한 20-30분 잤어. 그리고 또 오다가 춘천 휴게소, 홍천 휴게소 또 실 가다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죽으나 사나 가자. 그래서 달려왔어. 그래서 주일 준비를 하고 한 4시까지 주보도 다 하고 와서 올라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
그래서 12시에 깼어. 하여튼 체력이 약하면 저를 보고 체력 약하게 생겼어요? 황소도 때려잡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늘 몸살 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냥 몸이 그래. 그런데 모처럼 한번 체력 단련 해보니까 그 몸이 그렇게 약한 줄을 제가 어제 체험했는데, 그러면 약하면은 체력 단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래도 해야만이 내가 건강을 유지해. 사는 동안에 몸을 질질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 남한테 신세지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사람 노릇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체력이 약하면 짐승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짐승도 사람 아주 깔봐요. 제가 신혼 초기에 우리 아들 한 3살 때쯤에 고향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흑염소를 키웠어. 텃밭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흑염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심심해서, 여러분 염소는 이렇게 뿔로다 들이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을 굴렀어요. 이놈! 그랬더니 흑염소가 뒤로 다 도망가. 그게 재밌어. 그래서 자꾸만 하여튼 한 번도 나한테는 덤비려고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당신이 한번 해봐.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놈! 그랬더니 이 순놈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도 같이 머리를 뒤밀어. 해보겠다 이거야. 이상하다. 나나 집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아니 내가 굴르면은 도망가고 집사람이 굴르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뒤밀어. 그래서 몇 번을 했더니 얘가 남자 여자를 알아보는 것 같아. 남자 여자를. 그런데 제 아들 불러서, 3살짜리 아들 불러서, 야 아들아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도 이놈! 그랬더니 도망가 또. 아니 3살짜리는 어린애잖아. 근데 염소는 어린애와 어른에 상관없이 남자한테는 도망가고 여자한테는 달겨드는 게 있어. 아주 여자의 인권을 무시해버려. 여자는 무시한 거야. 여러분 흑염소 보면 다 잡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무시해. 여자를 무시해. 짐승도 약하면, 체력이 약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목동하면서 사자 입을 찢은 거 아시죠?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양을 물고 있는 거를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벌려서 사자를 죽이면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거저 죽인 게 아니야. 평상시에 체력 단련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 짐승한테도 여러분 무시받는다 생각하시고 체력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력이 약하면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요,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애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걔들을 못 살게 굴어. 체력이 약하면 못 살게 굴고 왕따를 시켜.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 그랬는데도 부모는 그래도 학교 가야 된다고 잠깐만 학교를 디밀다가 못 견뎌가지고 자살한 학생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체력이 약하면 꿈을 이루기 전에 일찍 죽어요. 꿈을 이루기 전에. 제가 위인전들을 읽어보니까 위인들 중에 체력이 약해가지고 30대 40대 죽은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 60 이상까지만 살았으면 세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애석하게도 30대에 40대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체력 단련을 하셔야 돼요. 체력을 단련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건강하게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비무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체력이 뒷받침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 근데 병든 자들은 밥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수술한 환자들 병원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이 좋아해요, 지겨워해요? 깨지럭 되는 거 아시죠?
아유 또 밥 먹어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어? 이 병원은 요새 맛없게 하나 봐. 병원이 맛없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들어서 맛이 없는 거예요. 병들면 맛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체력 단련이라고 하는데, 체력 단련하면 질병도 감히 엄들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체력 단련하면 왕따 당하지도 않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체력 단련을 잘해서 나중에는 창대하듯이 건강한 인생으로 제명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은 체력 단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국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국력이 약하면 무시받는 나라가 돼요. 국력이 강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어디를 가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거 아시죠? 가령 미국의 대통령이요, 다른 나라 가면요 최고로 대통령들이 나와서 맞이해요. 그런데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미개국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 오면요, 밑에 사람들이 가서 맞이해서 와. 그리고 숙소 다 정하고 나중에 만찬 한 번 딱 하고 말아. 그것도 10분, 20분, 30분 대통령 적겨내고 그냥 끝내버려. 벌써 맞이하는 게 달라. 대통령이 맞이하는 것과 그 밑에 비서들이 맞이하는 거 다른 거야. 그래서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국력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그 북한의 그 여자가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국력을 무시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시 안 당하면요, 그런 소리 감히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돼지머리보다 나아야지. 그게 그거지만 우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국가적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집에 아버지한테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말하면 그 집 여러분 부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애들한테 얘야, 저 이웃집 아저씨가 야 네 아버지한테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하다 그랬다 그러면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싸워야 돼? 여러분, 자식들은 된 도리는요, 그때는 가서 싸우는 거야. 그때는 아저씨 나오세요. 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막말했다면서요.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면 우리도 아저씨 어른으로 안 보겠어요. 경고하고 사과하면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가만히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국력이 약하니까 그냥 우습게 보고 막 그냥 질러대는 거야. 막 질러대는 거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떠나서 우리는 남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욕먹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가 욕먹으면 국민들이 욕먹는 것이고 나라 국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파적으로 모이면 안 되고 지역적으로 모이면 안 되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6.25 전쟁도 국력이 약할 때 침략해 왔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유비무환해서 국력을 키워야 감히 침략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훈련을 강화시키고 국방 예산도 늘리고 사방에 사드도 배치하고, 그런데도 반대하는 자들은 나라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국방부 예산을 줄이라고 합니까? 그건 역적이에요, 역적. 기생충이에요. 우리는 국력을 키워야 미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뉴스가 잘 안 나와서 그러죠. 제가 유튜브 통해서 보면 그냥 아파트 같은 데도 폭파하더구만. 아파트에도 폭격해.
그러면 아파트에 사람이 그 안에 있다가 폭격받으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수십 명씩 한 번에 죽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댐도 하나 폭파시켰잖아요. 댐을 폭파시켜서 다 거기는 다 그 집들이 1층 집들은 다 잠겼어. 배 타고 다녀. 러시아에서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살던 사람들 다 그냥 물에 잠겼어. 이게 바로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평화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유비무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영역.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육체 연단, 즉 체력 단련. 체력 단련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즉 영역입니다. 경건은 영역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영역의 훈련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금생이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생이 뭐예요? 천국에서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영역의 훈련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천국에 가서도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영역을 키워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영역이 약하면 꼭 이단들이 유혹해요. 이단들이 공격해와요.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영역이 약하니까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 중이나 사방에서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거야. 만만한 거야 교회가 지금. 영역이 약해서래요.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래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만만히 보고 귀신들이 만만히 보고 내 몸에 침투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육체를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어요. 영역이 약하면 귀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발작을 일으키고 헛소리하게 만들고 막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돌아다닌다. 싸돌아다녀. 제가 유튜브 중에서 무당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귀신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무당이 유튜브 하는데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옵니까? 라고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들이 말하대요. 그래요. 나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서 전 보러 왔대. 그래서 웃긴다는 거예요. 웃긴다. 아니 교회 집사가 왜 목사님한테서 가서 기도받지? 왜 자기한테 와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러 온다는 거야. 그거 다 가짜들이래. 집사지만은 그건 가짜들이라.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집사가 제일 많이 간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보러.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무당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는 가는 분 안 계시죠? 신년에 가신 분 계신가요? 올해 대통 운수하는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약하면, 영역이 약하면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한테 가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귀신의 포로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단의 포로가 된 자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역을 키우는 영의 양식장이고 영적 훈련 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신앙인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영역을 키우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든 신앙인이 돼요. 병든 신앙인은요, 영의 양식이 싫어요. 병든 사람 육의 양식 맛이 없듯이 병든 신앙인도
영의 양식이 싫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먹으면 토하는 거 아시죠? 이게 속에서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구토를 해. 이게 소화가 돼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이게 토한다는 것은 내가 질병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이고 토해버리는 거야. 이것처럼 병든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토해버려. 어떻게 토하는지 아세요? 영의 양식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토해버려. 그래서 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한쪽으로 토해버리라고. 그래서 말씀이 거부감이 난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토해버려. 이 말씀이 토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판에 새겨야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서도 맨날 토해버리니까 아유, 나 오늘도 가서 또 토해버릴 건데 또 가? 아유, 나 또 빠질 거야. 그러니까 밥 먹듯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안 빠져요. 병 들었으니까 이게 또 오늘도 가서 말씀 들어봤자 또 이거 뭐 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다 토해버릴 건데,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 아시죠? 밥 먹는 시간이 아우 또 먹어야 돼 그러면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 가지고 먹고 살아요? 간식까지 먹어요? 간식까지 먹잖아. 지금 어떤 사람은 밤 11시에도 치킨 시켜 먹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11시에 그게 소화가 돼? 그러니까 소화가 된대. 배고프대. 밤 안 먹고 못 자겠대. 그래서 11시에 치킨 시켜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달고 오묘한 영의 말씀이고, 병들면 아이고 오늘도 가서 또 이거 졸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데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없지만, 그래서 병든 신앙인은 예배가 지겹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봐하는 병든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신앙인은 귀신의 밥이고 귀신의 포로고 이단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력을 키워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3가지 단련 잘 시키자고요. 한번 학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체력을 단련시키자. 두 번째로 국력을 키우자. 세 번째로 영력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만만히 보지 않는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국력을 키워서 세계 국방의 6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 결과입니다. 유비무환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제는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체력 단련, 또한 국력 단련, 또 영력을 단련시켜서 호시탐탐 노리던 자들이 다 포기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수고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자손손에게 길이길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